이갑순의 영상 자서전. 전쟁, 떠나간 사람에 대한 기억. 이갑순 씨는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굴말에서 태어나 군서 초등학교에 다니며 배웠던 일본어를 아직도 기억한다. 우리나라 다 뺏기고 자기네 말만 쓰라고 했지. 먹을 것도 안 남기고 다 뺏어갔어. 먹고 살려고 쌀 숨겨놓기라도 하면 쇠 꼬챙이로 막 찔러가지고 조사해서 다 가져가. 들키면 벌금도 때리고 사람도 때리고 그랬지.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면서 해방됐던 게 12살 때였어. 그때 이제 일본말 공부할 필요 없다고 학교를 안 댕겼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이갑순 씨에게 전쟁은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다. 사남 매중 막내라고 말하다 무언가 생각난 듯 말끝을 흐리는 이갑순 씨는 7살. 어린 나이에 전쟁으로 세상을 떠난 남동생을 가슴속에 묻었다. 인민군들이 아버지 땅굴 파라고 저 먼데 데려갔었어. 아버지는 살아오셨는데 7살 먹은 동생이 죽었지. 날아다니는 폭격기 소리에 놀라서 죽어버렸어. 7살이면 컸지. 남자인데 똑똑하고 영리했어. 전쟁 당시 큰 언니는 서울에서 아이 낳고 살았고 큰 오빠는 경찰지서에서 근무했는데 어느 날 오빠가 잠든 이갑순 씨를 깨웠다. 생전 안 그러던 큰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가재. 쪼만했는데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 엄마 아빠한테 가서는 인사를 하더라고. 그때 인민군이 옥천을 지나서 내려가던 중이었거든. 인민군이 큰 오빠를 데려갔던 거지. 그렇게 데려간 뒤로 소식을 몰랐어. 나중에 팔공산에서 전사했다고 육골이 왔더라고. 집 뒤에 있는 종산에 장례를 모시고 그냥 살았어. 올케는 과부가 돼버렸으니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하다 가버리고 나는 작은 올케랑 살았지. 21살 새댁의 시집살이. 21살이 되니 이갑순 씨 주변 여자들은 대부분 시집을 갔다. 이갑순 씨도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 할 줄 아는 것 없는 어린 새댁의 시집살이는 고되었다. 밥 먹고 일만 했지. 살림살이를 좀 배워왔으면 이겨내는데 그것도 못해서 허덕였어. 아침밥 하고 나면 새밥하고 점심밥 하고 나면 새밥하고 저녁밥하고 하루 5끼 만드는 걸 매일 했지. 그것뿐이야. 뭐 심을 때는 미역국 끓이고 저녁 때는 감자 삶아주고 풀 베어다 작두로 썰어서 큰 솥에 소죽 끓여주고 그랬지. 쌀도 없어서 속 가운데 동그랗게 뿌리고 다른 잡곡으로 채워서 밥했어. 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힘들었지. 집에서 밥을 해봤어. 빨래를 해봤어. 그때는 엄하고 무서웠어. 마실도 제대로 못 가게 하고 배 짜고 밥 메고 밤에는 옷을 기워야 했어. 지금은 옷이 엄청 많잖아. 그때는 안 그랬거든. 호롱불 켜놓고 이런 소매들 다 꿰맸지. 그렇게 3년 동안 시어머니, 형제들, 동서, 시아주버니, 조카 둘 데리고 한 집에서 살다가 따로 살림을 차려 살았어. 어른 밑에서 살림을 나오는겨. 집 사주고 땅도 주고 장가 간 날 낳았다는 소도 한 마리 주시더라고. 그거 가지고 농사지어 벌어먹고 살았지. 모든 일이 처음이었던 21살의 이갑순 씨에게 시집살이는 말 그대로 중노동이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배우고 다른 삶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바쁜 삶을 살았다. 그러던 중 이갑순 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는다. 자궁이 시원찮은가 5개나 내다 버렸어. 그래서 무당도 찾아가고 삼신굿도 하고 왜 그렇게 애가 죽는가 하고 빌었어. 옛날에는 샘이나 우물에 가서 물을 퍼와야 했는데 난 부끄러워 새벽에 물 길어다 놓고 그랬지. 삽작거리도 못 나왔어. 그렇게 긴 시간을 고개 들지 못하고 지냈다. 지금이야 6남매를 길러낸 어머니가 되었으나 당시 첫 아이를 기를 때는 가만히 자는 모습에도 죽었나 싶어 귀를 대어보았다.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다.
그렇게 키워낸 아이들은 잘 자라 손녀, 손자를 안겨주었다. 이갑순 씨는 손녀, 손자 자랑에 여념이 없다. 이제는 다 키웠지. 손녀딸이 소방서에 있고 막내 손자가 대전 유성에 사는데 만날 1등을 한 뒤야. 근데 너무 1등하고 잘해도 따돌림 받는디 말이야. 걱정이요. 이갑순이 해오는 이갑순 씨는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배를 짜는 일, 유해를 키우는 일, 가만히 짜는 일을 해 저녁장을 보고 아이를 가르쳤다. 이 일을 모두 해내려면 잠을 잘 시간도 부족했다 말한다. 이런 걸 다 하자니 얼마나 바빠. 잠도 못 자. 또 여름이면 밥 하느라 집이 더워져서 방에서 못 자거든. 마당에 멍석이나 가마니를 깔고 누워 잤지. 그때는 밤하늘에 쫑쫑쫑 하고 떠있는 별이 반짝반짝한 게 정말 예뻐서 하늘에서 물 흐르듯 은하수도 보이고 북두칠성도 파란 하늘에 바람이 불어오는 게 시원했지. 지금은 그런 하늘이 안 변해. 50년간 모았던 연필을 잡다. 85살 이갑순 씨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전 안남 어머니 학교로 향한다. 17년을 어머니 학교에 다닌 이갑순 씨는 읽고 쓰고 알아가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다. 처음에 어머니 학교 뽑았을 때는 안 들어갔어. 근데 며느리가 어머니 학교 가을 소풍에 나를 데려간 거야. 학교도 안 나가는데 따라다니기 뭐해서 그때부터 다녔지. 예전에 야학하러 다녔거든. 그래서 한글은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민망해서 안 가려고 했어. 또 할아버지가 집에서 일하니까 가면 점심도 못 해주고 미안했는데 그냥 가라더라고. 그 뒤로 학교에 다녔어. 어머니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갑순 씨는 50년 만에 연필을 다시 잡았다. 시집가며 쓸 일 없었던 글씨를 다시 쓰려니 작대기 하나만 그어도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계속해서 쓰고 싶었다. 어머니 학교 수업을 마친 이갑순 씨는 안남 배바우 도서관으로 향한다. 도서관에 가서 낮잠도 자고 책도 읽고 글도 쓰시라 했던 선생님 말씀 때문이다. 그림책을 하나 골라 천천히 읽고 마음에 드는 그림은 가지고 다니는 스케치북에 그려넣는다. 이갑순 씨의 글과 그림에는 평생 한 집안을 꾸리며 읽어온 이야기가 녹아있다. 그의 웃음만큼이나 맑고 푸르른 그림이 자꾸 더 궁금해진다.